4, 3, 2, 1, 0. 지금 2024년 1월 1일 된 거 맞지? 근데 왜 시작 안 하지? 그러게. 조금 기다려보자. 갑작스러운 통신 장애로 인해 드론쇼가 지연되고 있다는 안내가 나왔습니다. 30분 후 결국 통신 장애로 인해 드론쇼가 취소되고 있다는 안내가 나왔는데요. 8만 명이 몰린 광안리 일대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모이며 통신 장애가 일어났고 예정되어 있던 드론쇼가 취소되어 아쉬움과 불만을 토로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 중에 2024년 새해를 맞이하여 한국을 찾은 이탈리아 부부가 있었습니다. 바로 안젤리나와 안드레아 부부인데요. 안녕하세요. 전 안젤리나라고 합니다. 남편인 안드레아의 직업이 영화 평론가라 부산국제영화제에 가면서부터 한국과의 인연이 시작되었죠. 남편은 부산국제영화제에 다녀와 한국, 그리고 부산에 관한 이야기를 한동안 멈추지 못했습니다. 저와 꼭 다시 가야 한다며 말이죠. 남편은 영화 평론가라 회사에 다니지 않는 프리랜서지만 저는 회사에서 마케팅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그래서 둘이 같이 여행을 가게 되는 건 미리 휴가를 맞춰서 가야 하기 때문에 장소 선정에 매우 신중한 편이죠. 저는 남편이 저와 꼭 같이 가고 싶다는 한국이 궁금하기도 하고 새해를 새로운 곳에서 맞이하고 싶은 마음에 한국 여행을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전 서울 구경도 하고 싶었지만 남편은 부산만 구경해도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서로 하고 싶은 것에 대해 팽팽하게 주장하다 결국 서울에서 하루, 그리고 부산에서 3일 다시 서울에서 3일을 보내기로 계획했습니다. 저는 계획을 세우는 것을 좋아하는 성향이라 한국 여행 전부터 여행 계획을 꼼꼼하게 세웠는데요. 부산에 대해 이것저것 알아보다 부산의 드론쇼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이전 드론 공연 영상을 보았는데 500여 대의 드론이 만들어내는 이미지가 정말 멋있었습니다. 주제도 다양하게 공연을 펼치는데 10여 분의 시간이 정말 짧게 느껴질 만큼 멋진 장면이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도 새해를 맞이하며 불꽃축제도 하고 여러 이벤트를 열지만 전 이 드론 공연이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남편도 이 드론쇼를 보지는 못했다며 같이 보고 싶다고 하더군요. 저희는 이탈리아에서 출발해 한국에 도착하였는데요. 한국의 겨울이 이탈리아보다 춥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탈리아의 겨울은 쌀쌀하지만 햇볕은 따뜻한 편이거든요. 한국의 겨울은 정말 발가락이 얼만큼 춥더군요. 전 여행 내내 털부츠를 벗지 못했답니다. 남편이 이 정도면 혹한의 추위는 아니라고 했지만 영하를 오가는 날씨는 제게는 너무 추웠습니다. 첫날은 긴 비행으로 크게 여행 계획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서울역 근처 호텔에서 쉬고 있었는데요. 남편이 남산타워에 가보자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도 여행 첫날인데 그냥 숙소에만 있기는 너무 아쉽다면서요. 저도 계획이 없긴 했지만 생각보다 컨디션이 괜찮아 남편을 따라 나섰습니다. 남산 서울타워에 도착해서 구경을 시작했습니다. 전 공원에 이르러 굉장히 많은 자물쇠들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많은 자물쇠가 여기에 왜 모여있는 건지 Love Lucky라고 하는 거 봐서 뭔가 사랑과 관련된 것인가 했는데 제가 궁금해하자 남편이 구글로 검색해보더니 알려주더군요. 여기 자물통에 서로의 이름이나 이니셜을 표기하고 열쇠를 돌려 잠근 후 열쇠를 멀리 던지는 거라고 했습니다. 사랑을 잠가두고 싶은 마음을 이렇게 표현한 거라고 하더군요. 서로에게 사랑 고백을 하고 멀리 남산 중턱 아래로 열쇠를 던져버리다니 열쇠가 없으니 자물쇠를 열 수가 없겠네요. 어찌 보면 유치한 사랑의 세레모니 같지만 전 너무 로맨틱하게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탈리아 작가 페데리코 모치아의 작품에서 연인에게 사랑을 다짐한 후 자물쇠를 채우는 장면에서 시작되어 폭네프 다리에도 이런 사랑의 열쇠 다리가 만들어진 거로 알거든요. 폭네프 다리는 목조다리라 자물쇠 무게로 훼손될까 염려되어 자물쇠를 주기적으로 철거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서울의 남산에서 사랑의 열쇠를 보게 되니 뭔가 더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서울의 야경은 참 아름다웠습니다. 탁 트인 모습의 서울 경치를 내려다보았는데요. 어디가 어딘지는 알 수 없지만 아름다운 불빛들로 가득한 서울의 야경이 참 멋졌습니다. 제가 야경을 바라보고 있는데 남편이 자물쇠를 내밀었습니다. 자판기에 사왔다며 서로의 이름을 적고 자물쇠를 채웠습니다. 제가 너무 추워하자 남편이 핫팩을 사오더군요. 제가 이런 걸 어디서 준비했냐고 하자 한국은 편의점에서 필요한 물건들을 많이 판다며 간단한 스낵과 음료뿐만 아니라 생필품도 판다고 했습니다. 와, 한국 사람들은 정말 편하겠어요. 저희는 편의점에서 숙소에서 먹을 맥주와 스낵을 사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한국 편의점은 진짜 재미있는 곳이더군요. 간단한 간식이 아니라 다양한 김밥과 도시락, 치킨까지 팔던데요. 저희는 경복궁, 남산 등 한글이 써진 맥주와 한국 과자를 사서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한국 맥주는 처음 먹어보는데 가벼운 느낌이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술을 잘 못 마셔서 이렇게 만들었나 하는 생각을 했죠. 제가 우리가 먹던 맥주와 좀 다르다고 이야기하자 남편이 한국 사람들은 맥주는 가볍게 먹는 것 같고 소주를 더 많이 먹는 것 같다고 하더군요. 부산 여행하며 소주도 먹어보자고 이야기했어요. 드디어 부산으로 떠나는 날, 기차가 연착될 거라 생각하고 조금 여유롭게 플랫폼으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바닥에 KTX 타러 가는 길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 편리하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벌써 기차가 들어와 있더라고요. 총알을 닮은 기차 모양이가 1시간에 190마일이나 간다니 정시에 출발하는 기차라니 너무 놀라웠습니다. 기차 내부는 더 놀라웠습니다. 빨간 좌석 때문인지 영화관에 온 기분이었습니다. 좌석을 확인하고 자리에 앉았는데요. 공간이 무척이나 넓었습니다. 신발을 벗고 발을 디딜 수 있는 곳에 다리를 뻗자 너무 편안하고 좋았습니다. 정시가 되어 기차가 출발했고 저는 좌석 여기저기를 구경했습니다. 모든 좌석이 정말 넓고 간이 테이블도 생각보다 컸습니다. USB와 전기 콘센트도 있고 조명 램프도 조절이 가능했습니다. 의자의 등받이도 조절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는데요. 제가 손댈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미 완벽하게 세팅이 되어 있었거든요. 이때 승무원분이 지나가셨습니다. 저희는 티켓 검사를 하러 오셨나 보다 하고 티켓을 꺼내서 준비하고 있었는데 웃으시며 간식만 주고 가시네요. 버터 쿠키와 견과류가 들어있는 간식이었는데요. 왜 간식만 주고 그냥 가시지? 나중에 티켓을 검사하는 시스템인가? 하고 저희 부부는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도착할 때까지 티켓 검사를 하지 않으셨어요.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한국에서는 탭을 이용해 좌석에 승차했는지 여부를 알 수 있어서 일일이 승객들에게 티켓 검사는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승객들 입장에서는 편리할 것 같아요. 무임승차하는 사람들이 없어서인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티켓 검사도 철저하고 검사를 피하기 위해 화장실에 숨기도 하는 등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거든요. 좌석 앞에는 디스플레이도 있었는데 유튜브도 볼 수 있었습니다. 신기. 핸드폰을 충전할 수 있는 공간도 있었는데요. 무선으로 충전할 수 있어 더 편리하더군요. 저희 나라의 기차는 20분 늦는다고 하다가 1시간 지연되고 결국 2시간이 지연되는 일도 자주 있는데 말이죠. 저희는 속도가 궁금해서 속도를 측정하는 어플을 깔아왔습니다. 하지만 빠르게 운행하는 기차에서 과연 어플을 잘 쓸 수 있을까 걱정이 되었는데요. 세상에나 와이파이 속도 현실인가요? 이렇게 빨리 달리는 기차에서 매우 안정적인 와이파이 속도가 나왔습니다. 다른 나라 호텔에서보다 더 빠른 속도인 것 같다며 남편은 신기해했습니다. 호기심 많은 남편은 화장실이 궁금하다며 다녀오겠다고 하더군요. 다녀와서는 작은 물병을 주며 1등석 사이에 물을 무료로 주는 자판기가 있어 가져왔다고 했습니다. 신문이나 책도 있는데 한글로만 되어 있어 가져오지는 않았지만 서비스가 좋은 것 같다고 하며 화장실이 너무 깨끗해서 깜짝 놀랐다고 했습니다. 무료로 이용하는 화장실인데 변기부터 손 씻는 공간까지 너무 깨끗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저희는 대화를 이야기하다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크게 떠드는 사람들이 없어 전체적으로 조용했거든요. 한국 사람들의 시민의식이 높은 건가 하며 저희 부부도 조용히 대화를 했죠. 무척 빠른 속도로 달리는 기차임에도 승차감은 매우 부드러웠습니다. 남편은 일본의 신칸센하고 비슷한데 신칸센은 와이파이가 안 되어서 불편했다며 한국의 기차가 그야말로 완벽 그 자체라고 했습니다. 저희는 편의점에서 사온 컵 커피와 과자를 먹었는데요. 컵 커피가 매우 저렴했는데 맛이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한국의 음식은 대체로 가격이 싼 것에 비해 맛이 좋네요. 2시간 30분 만에 도착한 부산. 한국의 수도 서울에서 가장 남쪽에 있는 두 번째 도시 부산까지 2시간 30분 만에 도착이라니 한국 교통기술의 발달이 놀랍네요. 저희는 숙소에 도착한 후 조금 쉬었다가 광안리로 가기로 했습니다. 오늘 바로 새해맞이 드론쇼를 보러 온 거거든요. 저희 같은 외국인 관광객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몰릴 것 같아 걱정은 되었지만 그래도 꼭 새해 드론쇼를 보고 싶어서 도전해보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이동이 어려울 것 같아 광안리 근처 숙소로 예약하느라 무척 고심하고 골랐다고 했습니다. 저희는 부산에 온 만큼 부산의 특색 있는 음식을 먹고 싶어서 고민하다 일단 바다에 온 만큼 회를 먹기로 했습니다. 운 좋게 창가 자리에 앉을 수 있었는데요. 창에서 보이는 다리가 광안대교라고 하더군요. 몇 시간 후 드론쇼가 시작될 곳이기도 했죠. 저희는 바다를 보며 회가 나오길 기다렸는데요. 회가 나오기 전에 굉장히 많은 음식들이 나왔습니다. 튀김과 샐러드, 전, 초밥 등 이름도 모를 음식들이 상을 가득 채우고 나서야 회가 나왔습니다. 회가 굉장히 도톰하고 맛있었습니다. 바다가 보여서 그런지 더 신선한 게 맛있었습니다. 저희와 같이 드론쇼를 보러 온 관광객이 많은지 식당이 혼잡스럽긴 했지만
그래도 친절하게 음식도 알려주시고 하나하나 다 맛있게 먹어서 만족스러웠습니다. 저희는 소주와 함께 회를 먹었는데요. 처음에는 알코올향과 냄새에 조금 먹기 힘든가 했는데 회랑 먹다 보니 조화가 잘 되더군요. 한 점 한 점 맛있게 회를 먹고 나니 뭘 또 주셨습니다. 매운탕이라니 한국은 음식을 정말 넉넉히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 많은 반찬과 매운탕까지 포함한 가격이라니 저희 둘이 다 먹지는 못했지만 맛보는 것마다 맛있고 신선해서 만족스러웠습니다. 술을 마셔서인지 조금 쉬고 싶어져 저희는 광안리 일대를 구경하다 잠시 숙소에서 쉬고 시간 맞춰 나가기로 했습니다. 11시가 되어 저희는 바닷가로 향했는데요. 해수욕장으로 가는 길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땅을 보며 걷는 게 어려울 정도의 많은 인파 속에서 잠시 이동이 안전할까 하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곳곳에서 안전하게 이동하라고 안내해 주시는 분들이 계셨는데요. 경찰분들도 보이고 자원봉사자인지 공무원인지 하시는 분들도 열심히 안내하며 행사를 돕고 계셨습니다. 저희는 많은 인파 속에서 정신이 없었지만 다 같이 새해를 맞이하고 싶은 분위기에 설레더군요. 그렇게 자정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기다려도 드론들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자정이 지나 통신장애로 드론 행사가 지연된다고 방송이 나왔고 30분 후 결국 드론 행사는 취소되었다는 안내가 나왔습니다. 다들 아쉬움에 여기저기 탄성이 나왔습니다. 사실 저희 부부는 한국어를 몰라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영어 방송이 나오지는 않았거든요. 저희가 계속 시계를 보며 멀뚱하게 있자 옆에 있던 대학생으로 보이는 여자분이 통신장애로 인해 지연되다 결국 취소가 된 것 같다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저희 말고도 많은 외국인들이 모인 자리였는데 영어로 안내방송이 없었던 것은 못내 아쉬웠습니다. 큰 행사에 차질이 생겨 주최 측에서도 당황했겠지만 다음에는 제대로 된 안내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는 내일도 부산에 있을 거라 아쉽긴 했지만 내일 공연을 기약하고 돌아와야 했습니다. 갑작스러운 행사 취소로 돌아가는 사람들의 인파로 정신이 없었지만 그래도 그 사이에서도 서로 안전하게 이동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이탈리아였으면 아마 몇 사람 싸움이 일어났을 겁니다. 그리고 다음 날 저희는 해동용궁사로 향했습니다. 바다 바로 옆에 있는 사찰이었는데요. 바다 옆에 있는 절이라니 너무 멋집니다. 한국인들이 이탈리아에 와서 건축물을 보고 감탄하듯 저희는 한국의 전통 건물을 보면 감탄하는데요. 사찰 지붕의 기와 그리고 화려한 무늬와 단청 그리고 한국의 불교 문화가 담긴 불상들을 보는 것이 무척 인상 깊었습니다. 108계단을 오르는 게 좀 어렵긴 했지만 아름다운 뒤경을 쉽게 볼 수 있나요? 이 정도는 감내해야죠. 저질 체력인 남편은 중간중간 많이 쉬어야 했지만 저희는 천천히 그리고 구석구석 사찰과 부산 바다의 아름다움을 눈에 담았답니다. 너무 많이 걸었더니 배가 고파졌습니다. 저희는 보리밥 정식을 먹었는데요. 녹그릇에 담겨온 각종 나물들이 너무 색도 예쁘고 곱더군요. 된장찌개와 생선튀김, 잡채, 각종 나물들과 보리밥, 그리고 미역국까지 한 상 가득 차려졌는데 1인당 12,000원이라니. 어제 먹은 회도 훌륭했지만 오늘 먹은 보리밥 정식은 정말 가성비에서 맛까지 훌륭했습니다. 한국의 전통 음식인 비빔밥이 유명한 이유를 먹어보니 알겠더군요. 고추장에 비벼 먹는 게 조금 맵긴 했지만 7가지나 되는 다양한 나물이 밥과 어우러진 조화가 너무 건강하면서도 맛있었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만족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다시 광안리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광안리 해수욕장에서 드론쇼를 기다렸습니다. 남편을 가방을 뒤척이다 핫팩을 안 챙겨왔다며 당황하자 옆에 있던 젊은 커플이 핫팩을 하나 건네주었습니다. 저희가 돈을 지불하려고 하자 자신들은 더 있다며 한국에서 즐거운 시간 보내고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인사까지 해주더군요. 마음이 더 따뜻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기다리던 7시가 되었는데 잠시 지연된다는 안내에 불안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내 드론쇼가 시작되었고 쇼는 정말 환상적이었습니다. 커다란 지구 같은 모습이 움직이더니 하트가 만들어지고 카운트다운의 숫자가 변화하며 2024의 숫자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만들어진 청룡, 2000대의 드론이 하늘에 수놓으며 만들어내는 장면은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아시아에서는 12가지 동물들이 순서대로 대표되는 해가 있다는 것은 남편에게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완벽한 모습을 구현할 수 있는 걸까요? 올해가 그 중에서도 용의 해라 그런지 첫 시작이 용을 만드는 장면으로 시작을 하더군요. 부산 하늘의 용이 실제 움직이며 여의주를 무는 모습이라니 조금의 오차도 없는 간격과 빛의 색깔이 아름답게 수놓아졌습니다. 1mm의 오차도 없더군요. 정말 아름다워서 머리와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드론은 최첨단 기술 중에 하나일 텐데요. 전 기술은 잘 모르지만 모르는 제가 봐도 드론을 이용한 이런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건 엄청난 기술력 같았습니다. 하루 늦게 감상하였지만 정말
이 드론쇼를 못 봤으면 정말이지 아쉬웠을 것 같습니다. 10분의 시간이 짧다면 짧은 시간이었지만 저희 부부는 올해 너무 큰 감동으로 새해를 연 것 같아서 무척이나 좋았습니다. 드론쇼가 연기되는 이슈가 있었지만 그에 대한 안내 방송과 시민들의 모습, 그리고 다음날 다시 보게 된 공연과 저희에게 핫팩을 건네주던 한국인 커플 덕분에 새해의 시작이 너무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아름다운 자연, 멋지고 화려한 드론쇼, 그리고 맛있는 음식도 좋았지만 따뜻함을 나누어준 친절한 한국인들 덕분에 행복한 부산 여행이었습니다. 저희 부산 여행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주변에 공유하며 나누어 주세요. 감사합니다.